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찾아뵙고 있죠. 홍쇼 인사 올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 게을러서 정해진 주제 없이 여러분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음, 글쎄요.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좀 음주 방송입니다. 어, 소주도 좀 많이 마시고요. 맥주도 많이 마시고. 아니, 음, 갑자기 오늘 이제 연락이 와서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미국에서 물리학과 교수를 하는 녀석인데 한국에 나왔다 그래서요. 그 왜 번개라 그러죠. 갑자기 모이는 거. 그래갖고 뭐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회포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라이브 준비도 좀 소홀했고 부랴부랴 이렇게 겨우 스튜디오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금요일 이렇게 고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는 거 여러분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뭐 오늘 갑자기 했는데도 뭐 법대 나온 친구도 둘 나오고 물리학과 교수하고 치과 의사도 나오고 또 조선일보 지금 국장이죠. 뭐 기자도 오고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네요. 뭐 사람 사는 그 모임은 다 애환이 있기 마련이고 이 모임은 이제 그 제가 85년도 2월에 서울 용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 졸업한 친구 가운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그 모임입니다. 물론 뭐 한 15명 되는데 오늘은 갑자기 모여서 6명인가 아무튼. 근데 뭐 한 친구는 이제 뭐 유명 로펌에서 그 옛날에 왜 그 이건희 회장 변호도 맡고 아주 뭐 출중한 변호사입니다. 판사하다가. 그런데 뭐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이면은 또 이렇게 정년이라 그러네요. 로펌도 60이 넘어가면 정년이래요. 60은 한창 나이인데 이렇게 나와야 된다. 물론 이제 나온다고 해서 뭐 그 완전히 변호사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파트너 변호사로서 일은 이제 자의반 타의반 못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뒷방 늙은이로 이제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벌써 저도 나이가 좀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모경숙 님이 제일 먼저 보이시네요. 우리 심영목 선생님께 해수술을 받으셨구나. 며칠 전에. 예,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아픕니다. 이렇게 손목에 차는 진통제 주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아플 때 너무 아끼지 말고 누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후 불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해야 빨리 회복이 되고 덜 아프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모경숙 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아마도 교수님이 수술 잘 됐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경숙 님 같은 경우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냥 모르고 지나다가 폐암으로 크게 악화가 돼서 뭐 수술을 못 받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뭐 한 달 내내 갈비뼈 열고 해야 되는 큰 수술 받고 항암제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생명 연장은 뭐 몇 달 못하고 대부분 돌아가셨다. 우리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폐암을 일찍 발견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고 간유리 음영 단계로 그리고 이제 흉곽경으로 갈비뼈를 열지 않고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수술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만에 하나 재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30% 정도는 유전적으로 타입만 맞으면 해결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좋은 신약도 있다. 정말 좋아진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틀째까지는 좀 아픕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훨씬 더 편해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님이란 분 또 처음 뵙네요. 에델님 오셨고요. 시온님도요. 마담 샤넬님, 리리유, 그 다음에 바다 나나님, 서애숙님, 홍영희님, 햇살님, 허리 디스크 탈출로 방사통.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튀어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 부분은요, 굳이 어떤 병원이 명이다라고 딱 한 명이 제일 잘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워낙 흔한 병이고 많이들 하고 비욘드에 나온 정형외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이라면 저희가 대부분 다 동료 의사들의 평판을 어느 정도 거쳐서 라이브로 모시니까요. 어느 분이든 괜찮다. 제 이야기를 하시고 비욘드나 홍해걸 추천으로 왔다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리리님. 이 뒤에 사진은 아마 합성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니고 외국에도 이런 도시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뭔가 좀 합성한 것 같아요. 현선이님, 주님, 네, 반갑습니다. 윤희님도 반갑고요. 리오비님, 김영애님, 네, 우리 참 마음씨들이 따뜻하세요. 이 댓글 안에서도 서로를 이렇게 빌어주고 쾌유를 너무 훈훈한 모습입니다. 리리유님과 윤희님이 모경숙님의 쾌차를 기원해주고 계시네요. 정글베리님, 김봉선, 나나님, 유무연님, 그랜드희님, 네, 또 줄리킴님도 오셨네요. 제이맘, 이현주님, 이갑수. 네, 저녁바람이 살짝 시원하죠. 오늘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어제는 청계천 가고 오늘은 이제 과천의 서울랜드에 갔어요. 가갖고 카메라를 제가 하나 샀잖아요. 렌즈가 망원 렌즈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 자전거 타고 가서 동물원에 올라가서 호랑이, 사자, 기린 열심히 찍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동물을 가까이서 이렇게 멀리 있는데 가까이 당겨서 찍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잘 찍은 사진 몇 개 제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자전거 타고 가는데 기온은 29도, 30도 이러는데 벌써 느낌이 달라요. 가을 날씨입니다. 자, 산타프님, 김지원, 푸른보성님, 이리온 강아지야, 오영도님. 우리 오영도님은 언제나 이렇게 함께 일해주는 우리 PD들 이름을 다 이렇게 써서 격려를 해주고 계시네요. 늘 감사합니다. 정시환님, 돌림이 언니님, 현선이님. 아하, 카파페넴균에. 카파페넴이라는 거는 이제 균 이름이 아니고 항생제인데 저거가 좀 센 항생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된 것 같네요. 요건 좀 얼럿해야 합니다.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좀 슈퍼박테리아로 제가 홍쇼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어르신들이 대학병원에서 본인의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치료하려고 대학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받다가 또는 검사받고 방문하다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성균에 감염이 돼서 이게 이제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악화돼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하나는 균 자체가 다릅니다. 대학병원은 균은 물론 여기에도 있죠. 여러분 집에도 있고 이런 데 다 있는데 우리 흔하게 만나는 균들은 얌전한 균이에요. 그런데 대학병원에 있는 균들은 전국의 난치병 환자들만 다 모이니까
거기에는 아주 고약한 균들이 많아요.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균들이 많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안 좋은 겁니다. 대학병원에 뭐 엘리베이터 손잡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화장실 문 열거나 세면대 버튼 누르거나 이게 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그런 그 슈퍼 박테리아가 뭐 군데군데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만지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는 건강하니까, 면역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드시고 만성질환을 앓고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대학병원에 가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면역은 약한데 대학병원 환경상 나쁜 균들이 많으니까 이 두 가지가 딱 겹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제일 강력한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그런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현선이님.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지금 좀 고약한 그 감염인 것 같아요. 감염내과 의사나 교수님 이야기 잘 듣고 아무튼 뭐 잘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쾌유를 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가능하면 병원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대학병원에는요. 만일 불가피하게 간다면 마스크 하거나 뭐 좀 까다롭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손에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어디를 만지고 난 다음에 비누로 씻거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홍영수님, 핑크선님이 대구는 초저녁에 비가 내렸다. 나나님이 음주방송이 좋다. 여기까지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서둘러 오느라고. 일본도 최고 기온 28도. 우리랑 비슷했네요. 아미카님이 고혈압이라 프리텐션. 미녹시딜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량으로 먹는 거니까 그때 미녹시딜은 혈압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한 4분의 1 정, 여자는. 남자도 한 2분의 1 정이니까 혈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줄여서 먹는 거니까요. 네, 조커님이 이어폰으로 소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다시 한번 껐다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잎클로바님, 맘마미아, 문정자, 프리지아님, 바다나나님이 파킨슨 4년차 또 관절염도 있고 네, 일단 중요한 건 실내 자전거 좋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런데 약을 못 끊는다 하더라도 드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어머니는 이제 파킨슨병하고 관절염하고 따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겠지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밤 10시에 이 파킨슨병의 뭐 세계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연세대학교 교수였다가 지금 이제 고대로 은퇴한 다음 옮긴 우리 장진우 교수님하고 오랜만에 인사이트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다양한 실험적인 기법으로 뭐 손떨림이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그 퇴행성 신경 질환을 약이 아니고 간단한 시술로 상당히 호전케 하는 그런 치료를 도입을 하고 국내에 널리 보급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파킨슨 방송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순희 노래 강사님, 이정옥님, 이갑수, 네, 푸른보성님 칭찬 감사하고요. 양영희님, 박윤희, NCJ님, 네, 홍쇼만 기다리셨다. 네, 저도 여러분들 기다렸습니다. 나나님, 줄리킴님, 그러게 60에 이제 나가기는 좀 안타까운 나이죠. 생존다리님이 오랜만에 등장하셨네요. 사는 댁에 지붕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울어대고 낚시 끝에 1m 정도 되는 줄을 매달고 줄 끝에 어묵을 매달아 고양이를 유혹했는데 고양이가 어묵을 먹이로 인식하지 않고 뒤에 어떤 멘트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5,000원 기부 감사하고요.
강용성님, 네, 애독자 모두 건강 기원한다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 맞나요? 네, 말리양님, 생존다리님, 그냥 발로 건드리면서 놀기만 한다. 그러게 먹지 않고. 어떤 먹이를 달아야 고양이가 먹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고양이가 어묵을 좋아하나요? 물론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묵이라고 하는 게 생선은 아마 10%도 안 될걸요. 대부분 요새 이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동물들도 야가 같고 뭐 비둘기나 뭐 이렇게 흔하게 보는 뭐 오리들이나 야생 동물들도 뭐 이렇게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먹을 거를 아무튼 귀신같이 감별해서 원하는 것만 딱딱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개만 키우고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릅니다. 뭘 달아야 하나?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묵이 아니고요. 자, 김금자, 박현춘. 그 다음에, 요즘 채팅창이 막 넘어가네. 그래도 한번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쭉 다 한번, 당뇨 전 단계 28인데, 이런, 뭐, 운동 많이 하고, 단 거 줄이고, 근육 키우고, 이러면 아직은 한창 나이니까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제크 님도 반갑고요. 하이하이님, 흡인성 폐렴 치료, 요거, 그 이제 물론 당연히 항생제나 뭐 병원에서 하는 게 있고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잘 삼키는 거. 나이 들면 이게 삼키는 근육이 약화되거든요. 요걸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다음 주에 우리 저 비욘디의 운동 전문 PD죠. 박준표 PD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SW 킴님, 오드리 헵번님, 화이부동님, 장미야옹님, 방랑자, 티파니에서님, 방랑자님 질문을 한번, 여기 있네. 메폴민을 중지하고 베르베린을 먹을까? 500ml 서방형 제제.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먹은 지 한 4, 5년 되고 있습니다. 메폴민이 조금 더 약이니까 강력하겠죠. 그런데 메폴민은 부작용이 드물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좀 혈액이 산성으로 변한다라든지 뭐 이런 약간의 반면에 베르베린은 푸드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메폴민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메폴민은 메폴민대로 먹고 제가 의사다 보니까 뭐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애드해서 추가해서 베르베린도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두 개를 같이. 최혜영님, 팔 관절염 치료. 이것도 저희가 동작 영상들이 비욘디에 있어요. 어깨나 팔꿈치나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부탁드리고요. 네, 김소망 님도. 장미야옹 님이 엄마가 비욘디에 나온 의사에게 비욘디에서 왔다고 했는데도 엄청 불친절했다. 누굽니까 도대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좀 대신 항의를 해드릴게요. 아니 뭐 엄청 친절할 필요 없지만 불친절하면 좀 그런데. 그때 마침 뭐 그 의사분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죠. 신규암이라는 건 이제 새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재발했던 부위가 아니고 다른데 또는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원래 생겼던 부위가 아니고 위암이라 하더라도 원래 생긴 데서 다시 재발한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암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러브투다이님도 반갑고요. 서계승님, 박선희님, 그러네요. 일주일이 참 빨라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1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가령 60세 분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건 지난 60년 세월 가운데 1년이니까 60분의 1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6살짜리 애에게 1년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1이 지나간 거니까 아이들에게는 10분의 1이 자기 전생의 10분의 1이 1년이고 나이가 들면 60분의 1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와우, 김은숙 님이 삼천리 전기자전거 구입을 해서 대치동에서 성남 비행장까지 거뜬히 다녀오셨다고요. 남편분이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취미를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뭐 자전거 길이 워낙 좋으니까 대치동에서 성남 비행장까지 그래도 한 7, 8km 될걸요. 근데 뭐 길이 워낙 좋으니까 탄천 따라 내려가면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더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그 뭐 성복천이니 뭐 더 아래로 분당 서울대병원 해갖고 탄천 저 용인까지 발원지까지 가도 길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오케이, 축하드리고요. 자, 권미남님, 네, 호야님 부산에 계시는구나. 달맞이 길 정말 예술이죠. 아, 가고 싶다. 들깨님, 홍구루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한번 나오신 적 있는 것 같은데 비온 뒤에 또 모셔볼게요. 클라라님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요거는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 친구가 그 대학 교수로 있는 데가 미국의 오레곤 주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주잖아요. 지금도 뭐 많이들 하고. 근데 뭐 지금은 캘리포니아나 뉴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은 주에서 이제는 불치병 환자들 안락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또 욕먹을까? 뭐라고 할까? 아무튼 인간의 품위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단지 심장만 뛴다고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거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깔끔하게 무엇인가 좀 좋은 방법으로 제 인생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유성호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저하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근처 이제 모 지방에 아마 제가 보기 양수리 쪽인 것 같고 그 부자들 사는 별장에 갔더니 어떤 그 노인 남성이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딱 옷을 잘 차려입고 죽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자살이죠. 뭐. 근데 꽤 유명한 기업체 회장님이래요. 누군지는 근데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거실에는 그 좋은 전축에서 베토벤 교향곡이 나오고 이 테이블 위에는 레드 와인이 한 잔 있더라. 음악 듣고 와인 마시고 이제 액션을 취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돌아가시기 오래전에 이제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이분은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인생을 정돈할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그래갖고 미국에 있거나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도 먹고 옛날 회상도 하고 정말 좋은 자리를 가졌는데 헤어질 때 이제 딸이 아빠 내가 오늘 아빠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했더니 거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거고 뭐 글쎄요, 뭐 저도 그런 비슷한 종류 아닐까요? 가능하면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기왕이면 합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봄봄님 6개월 전에 폐에서 1cm 괜찮습니다. 네, 아픈 거는 그냥 마음의 문제예요. 폐에 뭐가 보이는 걸로 통증은 전혀 유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폐는 칼로 찌르거나 불로 태우거나 뭐 잡아 당기거나 해도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다른 근육 쪽의 문제고요. 1cm는 그냥 결절입니다. 좀 지켜보시는 걸로. 대부분 양성입니다.
순딩맘님, 지킴이 사랑방, 두자님, 다래끼 때, 초창기 때 항생제하고 소염제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일주일 안에 낫는데, 그게 약간 노랗게 고름을 형성하면 약을 먹어도 오래 갑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소독한 이제 바늘로 배농을 해야 합니다. 찔러갖고 농이 나오도록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드립니다만 여드름도 그렇고 몸 안에 뭔가 농을 배농할 때, 물론 뭐 병원에 가서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굳이 병원에 안 가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늘 있잖아요. 바늘, 뾰족한 바늘을 그 라이터로 끝을 달궈요. 빨갛게. 그러면 소독이 되죠. 그 다음에 바늘 끝을 이제 빨갛게 달군 게 위에 있고 손을 잡고 이 상태로 수도꼭지에 가서 식혀요. 식힐 때 이렇게 식히면 안 되겠죠. 때구물이 다 묻으니까. 요 달군 상태가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해서 물을 끼얹어서 식히고, 그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고름이 있는 부위를 뭐 머큐롬이나 아니면 뭐 포비돈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이나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잡아당기고 텐션을 주고 한가운데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데 너무 많이 찔러서 이 주변 조직 손상을 주면 이 상처가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 얇은 피부 아래만 딱 뚫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짜주면, 그러면 고름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너무 깊게 찌르거나 아니면 너무 세게 짜주면 그 주변의 혈관이 다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팅팅 붓고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얼음 같은 거 그걸 랩으로 싸갖고 이렇게 몇 번 이제 조금씩 갖다 대고 식혀주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금방 가라앉습니다. 배농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에스터TV에서 겨울이 돋지를 보셨구나. 김진경님, 신랑꿍이님, 동그란 후후, 네, YY님, 고용주하고 분쟁으로, 네. 아무튼 지금이 정말 척박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뭐 가까운 서울에서도 피자 그 프랜차이즈 하는 분이 그 40대 점주인데 본사 직원하고 인테리어 업자 부녀하고 칼부림을 해서 3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칼부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너무 날이 서 있고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 하나,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거기 뭐 인테리어 하는 분들도 돈 벌려고 그런 일을 했을 거고 딸까지 데려간 거고, 근데 뭐 물 새고 한 게 인테리어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도 뭐 사장도 아니고 자기도 뭐 월급 받고 일하니까 뭐 본사 지침에 따라, 아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몇몇 수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요, 갈수록 경제가 좋아질 게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KT 자회사에서 퇴직금 말고 4억 원을 위로금으로 준다 그래도 100명 선착순 모집을 했는데 8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92명은 미달로 끝냈다. 아무도 안 나갑니다. 나가서 자영업해도 다 망하거든요. 백종원 씨가 욕먹는 이유도 프랜차이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저나 집사람도 좀 더 쉽게 돈을 벌려면 프랜차이즈라면 좋죠. 에스터 포뮬러도 뭐 대리점을 모집을 해갖고 전국 요지에다가 뭐 영양제를 공급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 뭐 자기 돈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상장을 해서 뭐 주주들의 돈을 뭐 받아갖고 상장하면 몇백억이 모이니까. 근데 저희가 둘 다 그 길을 가지 않은 이유는 상장이라는 게 소액 주주들 등쳐먹는 일이 너무 많았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사업을 잘못하면 그 주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거고, 또 프랜차이즈도 함부로 하기 어려웠던 게 이게 이익이 나려면 프랜차이즈에게 가야 될 몫을 본사가 안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업의 속성상.
그렇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백종원 씨가 그 좋은 이미지가 아무튼 무리해서 상장하고 뭐 프랜차이즈 하면서 많이 망가졌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요는 좀 가진 자들이 조금 더 너그러워야 되고요. 물론 요즘은 돈이 있는 사람도 텐션이 커요. 옛날 같지 않고. 왜냐하면 세금으로 빡빡 긁어가고 그다음에 뭐 노조니 뭐니 밑에 있는 직원들도 옛날 같지 않고 이게 순진하지 않거든요. 막 따지고 들고 뭐 이 돈을 뭐 이익이 났으니 나한테 얼마를 내놔라 뭐 요즘은 다 그러니까. 게다가 뭐 노란 봉투법 해갖고 아마 사업할 맛이 안 날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내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달래가면서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 좀 양보를 해야죠. 뭐.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자에 있는 분들도 또 양보를 해야 돼요. 특히 대기업 노조에 있는 분들은 비슷한 또래 많은 분들이 똑같은 능력,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도 형편없이 잡고 복지도 취약하고 힘든 일만 하고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조분들도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거위에 배를 갈라갖고 뭐 현대제철이나 뭐 GM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외국으로 다시 나가고 회사 문 닫고 뭐 이러잖아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YY님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김지원님, 네, 굳이 대학병원 안 가도 돼요. 당뇨 전 단계로는 대학병원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동네 내과 가도 충분합니다. 생존다리님 또 퀴즈 시작됐네요. 5,000원 기증하시고 150세 넘게 장수하는 인간이 나오느냐. 요게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좀 불쾌했던 뉴스 하나가 이른바 그 베이징 상하인가 중국에서 열린 그 뭐 있었잖아요. 전승절인가 뭐 건국 기념일인가 뭐. 근데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그 푸틴이 둘이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방송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뭐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의학이 발전해서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 아까부터. 아니 지금 러시아만 하더라도 자국의 꽃다운 젊은 남자애들이 몇만 명씩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전쟁터에서 죽고 우크라이나도 또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고작 생각한다는 게 150살까지 뭐 살 수 있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뭐 티베트, 홍콩 인권 탄압하고 공산 독재 아닙니까? 민주주의 안 하고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막강한 권력으로 전 세계 몇십억 인구를 통치하면서 참 인류에게 좀 더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언제 도착할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 공산 세계의 두 스트롱맨이 지금 뭐 한가하게 15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결론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제가 생각컨대는요,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요, 지금 이제 뭐 1살, 2살 되는 아이들은 뭐 아프리카처럼 어려운 나라가 아니고 웬만한 OECD 국가에서 태어나면 제가 볼 때는 100살은 무난하고요, 150살까지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노화와 장수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또 기업이 투자하면 어디에 투자하고 엘리트들이 연구나 공부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막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 요즘은 이제 여러분 그 간단한 유전자 검사나 피 검사를 하면 객관적으로 노화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이나 다양한 푸드, 제가 이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메포민도 마찬가지인데 푸드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NMN 같은 거잖아요. 바이타민 B3의 최종 유도체 NMN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시트루인처럼 장수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돌연변이 줄이고 등등 해서 논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인 암이나 중풍 같은 것도 요즘은 선제적으로 치료를 잘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세상이긴 하지만 저는 그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살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 달인님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기후 위기는 좀 과장된 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거를 뭐 무시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조심해야죠. 탄소 줄이고 뭐 이런 노력은 해야 하는데 좀 너무 지나치게 겁을 주는 면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뭐 당장 인류가 망할 것 같고 그런 일은 저는 뭐 앞으로 몇백 년 후에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인류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렇게 인구가 늘고 산업이 발전하면 중동에서 나는 석유가 다 고갈돼서 제가 1970년에 읽은 책이거든요. 컬러 학습 대백과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20, 30년 후에는 자원이 고갈될 거다. 그러니까 아껴야 한다. 뭐 이렇게 겁을 줬는데 지금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뭐 고갈되기 뭐가 고갈돼요. 예. 그 지구라고 하는 게 간단한 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생존 달인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평균 수명 늘고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뭐 옛날부터 뭐 인구 폭발로 망한다, 뭐 식량 부족으로 망한다, 핵전쟁으로 망한다, 맨날 망한다 타령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망하긴 뭘 망해요. 네, 헌혈은 몇 세까지 가능한가요?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헌혈이 물론 조건이 무슨 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하다못해 이제 저도 헌혈하러 갔는데 제가 이거 대머리 치료제 프로페시아 먹잖아요. 그러면 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나이도 이게 뭐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튤리님이 코로나, 아유 지금 또 코로나 걸리셨구나. 뭐 약을 드셨잖아요. 그러면 전염은 거의 안 됩니다. 약 드시고 계시고 기침 증세가 없다면 약 먹고 기침 증세 없으면 전염은 거의 안 시키니까요. 격리 해제도 될 것 같습니다. 명랑님, 또 세르지오 라모스님, 일반적으로 암이나 이런 데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참 여러분도 하나 알아두세요. 비싼 치료가 있고 싼 치료가 있어. 사실은 암도 진단할 때 그냥 뭐 굳이 비싼 패트 같은 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수술도 굳이 비싼 보험이 안 되는 로봇 수술 안 하고 건강보험이 되는 복강경 해도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그래도 좀 학자 마인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좀 경제 사정은 어려운데 선생님 죄송한데 좀 보험이 되는 치료로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험이 안 되는 거라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보험 되는 걸 해야 되고 보험 되는 걸 하면 입원비 뭐 하다못해 식대, CT, 검사 뭐 다 합쳐서 아시죠? 산정특례.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5%밖에 안 내요. 저도 얼마 전에 이거 팔로업 CT 보통 뭐 2, 30만 원 하는데 아무리 싸도 저는 5천 원인가 3천 원인가 밖에 안 냈어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게 암 진단 후 1년까지 아무튼 뭐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보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 산정특례 되니까 많이 싼데 문제는 이제 병원마다 보험이 안 되는 병원의 돈벌이에 도움되는 걸 자꾸 권유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말씀을 하셔야죠. 네, 박선희님. 그러게요. 크리스토프라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나무가 있죠. 저희 집 마당에 느티나무고 그 녀석이 보고 싶네요. 안 그래도 이제 며칠 있다 제주에 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또 가면 또 이렇게 지긋하게 포옹을 해주려고 합니다. 식물도 생명이니까. 그리고 오래 가까이 저하고 인연이 된 존재잖아요. 그러면 뭐 동물처럼 겨울이처럼 이렇게 리액티브한 건 아니지만 느낌이 있어요. 아주 뭉클한 느낌이. 네, YY님. 그게 간유리유명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에 결절 간유리유명 많이 생기고 그거는 암이 아니니까요. 통증 신경 차단술 그거는 말이 무시무시하죠. 신경을 뭐 자르는 것 같고 그거 아닙니다. 저거 건보 적용도 되고 굉장히 간단한 거고 하세요. 그거는 부작용도 없어요. 저는 그거 하는 건 전혀 뭐 그것 말고 그 뭐라 그러냐 보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신경 성형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단술은 하셔도 됩니다. 파샤님이 미녹시딜로 머리가 나왔다. 다행이네요. 미녹시딜을 먹어도 보세요. 소량으로 쪼개갖고. 그럼 머리가 더 잘 날 겁니다. 아, 신랑꾸이님 처음 뵈는 분인가 했더니 아르모니아님이구나. 반갑습니다. 일러스트 에세이님. 검진 뭐 어디나 비슷한. 삼성 설명을 좋죠. 예, 저도 뭐 삼성에 가서 한 적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 내과에 가서 한 적도 있고요. 삼성 좋습니다. 동그란 후후님. 네, 글쎄요. 비행기 한 번 타고, 그러니까 이게 발살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뚫리는데, 고막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 귀에 중이염 소견이 저는 있었던 거 봅니다. 비행기 한 번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치료가 말이 고막질제술은 무시무시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도 가능하고요. 한번 가보세요. 간단한 수술입니다. 오케이, 네, 아이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지금 어디로 여러분, 좀 빨리 가야겠다. 야, 이 지금 뭐가, 이거 왜 이렇게, 야, 후다닥 가야겠네. 푸른보성님이 에스더몰에서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본인들 급여나 월급이 누구 손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아무튼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객을 홀대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담낭 비유도 큰 문제 안 지켜보는 걸로 충분하고요. 메이플님. NCJ님은 아드님이 군대를 가는구나. 아이고, 잘 다녀오시고요. 손가락 물집을 생겨 째고 항생제. 항생제 안 드셔도 돼요. 물집 생긴 걸로는. 그거 이제 뭐라고 하나. 데일밴드 같은 걸로 딱 붙여서. 그리고 며칠 있으면 저절로 낫습니다. 바질님. 네, 러브투다이님이 6번은 좀 많이 찍는 거. 의사에게 얘기해서 선생님, CT 방사선이 걱정이 됩니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 환자들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장을 하십시오.
흐미님이 석회와 소견이 나온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한 번 하고 6개월 있다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만, 딱 처음 한 번만. 왜냐하면 관찰을 해서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만약에 나쁜 거면은 잘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술해야 되니까 처음 6개월은 최복혜님 2년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2년마다 참 받으세요. 받는데 뭐가 있으니까 할 수 없죠. 받는데 저설량 CT로 해달라고 하세요. 조영제나 아니면은 그 방사선이 높은 거 말고, 방사선이 높으면 잘 보이니까 의사는 선호하는데 환자 입장에서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생길 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한 4, 5년에 한 번 받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버트 다이님, 흑변은 대동맥 방리하고 상관없고 뭔가 위장관 쪽에 궤양이나 이렇게 피가 조금씩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시경을 해봐야 합니다. 이명미님, 네, 피검사 필요합니다. 뇌하수체 양성 종양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기가 크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저건 양성 종양이니까 요즘은 수술 잘합니다. 엔젤님이 미녹시딜 좋은데 고지혈증 약도 일부 그럴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계속 드십시오. 조금 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이게 질문이 참 많이 오시네. 이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네, 오순자님도 처음 뵙는 분이고, 새벽소나무님, 해해님, 또 누가 또 갑질을 해요. 아이, 참, 우리 비욘디 선생님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마그리트님 처음 뵙는 분이네요. 스트라토발루스님, 네, 폐경 때 잠 안 오는 거 맞습니다. 폐경 호르몬의 영향이 있고요. 호르몬제 드시면 도움 받습니다. 네, 안락사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네, 해해님이 병원 직원에게 단단히 불이 나셨나 보네. 네. 아휴. 케이콤님이 혈뇨와 배뇨통, 저거는 좀 지켜봐야죠. 뭐 돌 때문일 수도 있고, 결석이죠. 많은 경우. 그 콩팥에서 조영제가 이렇게 소변으로 내려오는 걸 보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아마 하긴 하셔야 될 거예요. 비뇨기과 당연히 가셔야 되고. 리리유님, 집사람은 이제 우울증 치료제 가운데 그 한 성분이 그 살을 빼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스마일디 치과라고. 거기 왜 그러냐. 네. 클라라님, 안락사나 자살은 종교적으로는 죄가 되는데, 근데 이 종교에서 보는 죄의 관점도 시대 반영을 하거든요. 옛날에 교황님 로마 가톨릭도 시험관 아기도 악마의 시술이라고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찬영님, 원바람과 전이암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뭐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
피트 검사나 아니면 골 주사라고 본 스캔이라고 해보면 또는 뭐 CT 같은 것도 해보면은 어디로 퍼졌는지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네, 정성수님 다행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요 현재는 양압기만이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멜리데님도 고대구로병원에서 100% 만족한다.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원지혜님이 에스터 선생이나 컨트롤하세요. 네, 뭐 집사람을 독립된 인격체인데 뭐 제가 컨트롤하고 그런 것보다는 항상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자주 머물러 있으려는 이유가 집사람 때문입니다. YN니스님 반갑습니다. 회전근개 수술은요 통증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노화입니다. 한은주님 위장장애도 대표적인 부작용. 속이 좀 부대끼는데 저는 뭐 좀 드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홍혜원님이 4일째 입원 중이다. 뱀에 물렸는데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해독제를 씁니다. 근데 4일째면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생존다리님 고령 운전자 돌진사고 요거는 요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운전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뜻과 달리 그냥 밟아서 나가면 큰 피해가 나는 게 맞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슨 뭐 자동차 결함이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몇백 건을 조사해도 제조 결함으로 밝혀진 건 단 한 케이스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운전자 본인이 잘못 밟은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이 떨어지니까 운전은 안 하는 게 좋고 글쎄요 뭐 이런 일이 자꾸 빈발하면 연령 제한해야 할 수도 있겠죠. 임마리아님 200만 축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정시환님 그러게요 150살이 뭡니까? 가역성 뇌혈관 수축증 완치 가능합니다. 네, 가역성이라는 건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핑크 프린세스님 일반적인 혈관 건강 혈압 떨어뜨리고 혈당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네 요거에다 짜게 안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이런 것들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장윤선 님도 반갑고요. 회전근개 파열 뭐 비욘드에 나온 어깨 유명한 병원들 많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최고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저 영등포의 CM병원 이상훈이나 강남구청에 있는 그 내원 정형외과 그분 박진영 선생님 뭐 두 분은 투톱이죠. 대한민국 어깨 수술에. 네, 아이고 이게 지금 네. 케이코님이 팬데믹이 또 올까요? 이론적으로 얼마인지 올 수 있죠. 이미 뭐 비행기 한 번 타면 단 하루 만에 바이러스가 뭐 삽시간에 퍼지니까. 나나님 고3 막바지 수험생. 저라면 종합 비타민제를 하루에 한 3알 정도 원래 한 알 먹는 용량이면 한 3배 정도 늘려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스터 포뮬라의 뭐 국민영양 프로젝트로 나오는 게 한 달치가 8,900원이니까 그거 사셔갖고 하루에 3알씩 수능 전까지만 먹게 하면 왜냐하면 이게 그 종합 비타민제 안에 요즘은 힘이 나라고 대사를 부스팅하는 비타민 B, 시아민 계통의 성분을 많이 넣었거든요. 피로를 이기는데 훨씬 도움을 줍니다. 네, 홍혜연님, 그 독뱀한테 물리면 해독제를 응급실에 가서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죽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뱀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명도 아마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뱀은 독뱀이 아니고 물려도
또 독뱀이라 하더라도 뭐 살짝 물고 뭐 지방인데 묻혀 있으면 또 이렇게 죽기까지는 안 하고, 중요한 건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그 독소가 있거든, 항독소가. 개망난랄님이 겨드랑이의 유방암이 재발했다. 표적항암제 해야 합니다. 재발이니까. 그거는 수술로 하기 힘들고 눈에 안 보이게 퍼져 있으니까 항암제, 표적항암제 써야죠. 요즘 많이 좋아져서요. 식광님, 네, 안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C하고 칼슘을 너무 걱정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일부 언론에서 요만한 걸 너무 겁을 주고, 아닙니다. 따로 마그네슘 안 드셔도. 생존다리님이 또 뭐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댓글창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 중국산 로봇, 그러니까 거기 왜 뭐 이제 그 스파이 카메라나 그 뭐라 그러나 백도어라 그러죠. 그걸 칩을 씹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마음 먹으면 그 제품이 있는 곳에 소리나 화면을 뭐 서버에 모아갖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아무튼 위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IT 기술로 무슨 보이스피싱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엄벌이 쳐야 돼요. 형량을 한 10배로 강화시켜야 돼요. 안 그러니까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거. 형량은 낮고 수지는 맞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징역 한 50년 때릴까요? 그렇잖아요. 남의 재산을 아이고, 신장투석을 해야 할 때는 해야지, 안 하게 되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미녹시딜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말을 잘해야 돼요. 지방종은 양성이고 점점 커집니다. 근데 죽는 병은 절대 아니고. 영양제를 에스터몰보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사면 훨씬 싼데 왜 그런가요? 아닐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그건 절대로 아마 아닐 겁니다. 신청 안 하고 침새만 수술했고, 양성이 나왔으면 가장 다행이네요. 네, 클라라님, 가능하면 CCTV는 요청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 해봐야 환자가 별로 실익이 없고, 의사가 저 환자가 나를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면 이만큼 떼야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내버려 두고 안 한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고미팡님이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채널. 네,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 색이 어둡고 저림이 있다. 그거는 뭔가 정맥 쪽에 부전이 있는 거예요. 흉부외과에 가서 정맥의 흐름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메포민 설사 나올 수 있습니다. 초코님. 시골 할머니가 기력이 없다. 저라면 2가지 드리겠어요. 순살 고기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 요 2가지가 어쨌거나 가장 부작용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기운을 내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차단술은 건보가 다 됩니다. 현용기님. 아마 그거는 다른 걸 거예요. 신경성형술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신경차단술은 건보가 무조건 돼야 돼요. 안 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러게 상담자 이름을 밝히고 해야 하는데 에스터 포뮬러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국님, 1형 당뇨는요 2형보다는 좀 심각한 거죠. 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좀 췌장이 약한 거니까요. 그래도 인슐린 주사 맞고 하면 근데 그 조영제는 하십시오. 초코님. 네. 조영제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뇌하수의 종양을 정확하게 알려면 조영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거든요. 김성규님이 렉사프로 먹고 좋아하셨다고. 다행입니다. 저도 지금 먹는데요.
네, 슈투트가르트님, 바르는 미녹시딜을 바르면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바른 걸로는요. 네, 참참님, 스테로이드 했으면 기다리면 되게 좋아집니다. 아, 기도가 좋아지면 발음이 어눌해지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 발음은 이 혀의 문제고요. 담낭이 용종 8cm, 플라워 강님,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제니스님이 멜라토닌 내성 안 생깁니다. 푸드예요. 수면제가 아닙니다. 그루타치온은 이제 피부에도 좋고 항노화, 항피로 뭐 이런데 간에도 도움되고. 네, 효빈님 빨리 주무세요. 에델님이 가을 패션. 백내장 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머리 구름 깐 것 같다. 경남 쪽에는 제가 아는 분이 삼성 서울병원에 있다가 이제 두통 최고 전문가잖아요. 정진상이라고. 저 은퇴한 다음에 여기 강남 어디에 개업을 하셨죠. 거기 근데 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 이야기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개두수루 신경상실 돌아올 겁니다. 좀 시간 지나면. 근데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겠네요. 시신경 척수염 희귀병이죠. 근데 저거는 신경안과, 그래서 예를 들면 건국대병원의 신현진 젊은 교수님 있죠. 그분이 또 잘하시면 외국에도 많이 다녀오시고 한번 다녀와 보세요. KK님이 렉사프로. 약을 좀 너무 많이 드시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깝깝해서 죽을 것 같다. 이거는 렉사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일종의 공황장애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인데놀이나 아니면 저거보다는 자낙스 같은 걸, 아무튼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아닙니다. 암이라도 영양제를 먹고 TPN 주사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김영수님이 백혈구 수치가 3200. 좀 작네요. 백혈병 아닙니다. 대개는 백혈병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여포 종양이다, 제이님. 여포면은 조금 예후는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수술은 일정 크기 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그 갑상 사람보다 예후는 좀 더 안 좋은 걸로 돼 있고요. 폐암 사기는 중입자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박순덕님. 토니 스타크님이 젊은 사람 피 도움 안 됩니다. 생전다리님이 또 질문을, 미세 플라스틱이 뭐, 저것도 너무 좀 과대. 미세 플라스틱 물론 관심은 가져야 하는데, 플라스틱 자체가 독성 물질은 아니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요즘 그냥 뭐. 어깨술을 제가 말씀드렸죠. 늑대와 추물님, 롯데가 졌나요? 롯데 왜 그래요? 아이고, 야구라도 좀 응원하는 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얘기했나? 저 야구장에 갔다가 한번 혼났어요. 아무튼. 저는 계단에 좀 앉았거든요. 올라가기 힘들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앉으면 안 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800mm 망원 렌즈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야구장에 갖고 가서 야구 선수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 일반 관객은 찍어서 올리면 당연히 이건 불법일 것 같고, 선수는 상관없을 것 같고, 치어리더를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불법인가? 잘 모르겠네요. 요즘 하도 그냥 예민한 세상이라. 미국에서 진통제 타이로놀보다 20배 강한 진통제, 그런 건 이미 지금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울트라셋 같은 거는 타이로놀보다 뭐 20배 가까이 강하죠.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쓰고 있고요.
음. 네, 산타프님 맞아요. 어제가 저희 결혼 기념일이고 31년 됐는데 어제 밤에 이야기하다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명색이 뭐 아내를 사랑하고 어쩌고 하는데 뭐 좋아하는 색깔이 처음 뭐 이렇게 31년 돼서 알았다는 게 좀 부끄럽네요. 순딩맘님, 무록은 양성인데 크기가 너무 크면 그때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조직검사 의사가 하자 그러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갑상선의 무록이란 석회는요, 일종의 노화입니다. 우리 몸 어디에나 다 생깁니다. 뭐 혈관에도 생기고, 심장, 유방, 뭐 전립선, 뭐 안 생기는 데가 없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님이 헬스장에서 MRI 괜찮습니다. 뭐 무거운 걸 좀 잘못 삐끗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이렇게 찌르듯이 날카롭게 아프잖아요. 요거는 다 꽝이에요, 대개. 그런 통증은요, 의학적으로 보면 대개 뭐 급성, 뭐 뭔가 이렇게 뭐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거나 잘못된 동작이나 뭐 자세나 수면으로 아니면은 뭐 몸에 돌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사는 병이 아니고 죽고 사는 병은 통증이 널하게 옵니다. 둔탁하게 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짓누른다 그런 통증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준비한 거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대화, 제가 이 음주방송이라. 요거가 이제 그 대검찰청하고 유엔에 나온 자료예요. 보면은 우리나라 사기 발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좀 너무 많지 않아요? 35만이나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좀 남을 무고하고 뭐 이렇게 음해하고 모함하고 남을 속여먹고 이런 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기가 피크입니다. 1년에 35만 개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돈 벌어줄게 하는 인간들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우리 저 홍쇼 식구들만이라도 알자는 취지로 사기 조심하라고. 제주도에서 그 저쪽 어딥니까? 표선 쪽에 스노클링 하다가 60대 한 분 남자가 돌아가셨다. 알고 봤더니 한겨레 신문의 사장님이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인이고요. 낙향에서 이제 제주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 틈틈이 바다 생활을 하셨는데 그냥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튼 자연은 경외심을 갖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밑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아무튼 우리 김현대 뭐 저한테는 선배님이죠. 명복을 빌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이 바다에서 뭘 하더라도 항상 구명조끼 입으시고 조심해야 한다. 네. 조심하면 조심덕을 본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존다리님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 뭐 우리나라 통일벼도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죠. 이게 그 과학적인 플로저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개연성. 거기 비춰보면은 그 지금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는 유전자 변형이 사람에게 해로울 만한 그런 실마리나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이면 아닌 걸 드시고 여유가 없는 분이면 이게 싸잖아요. 저는 근데 굳이 안 가려요. 네.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요. 저도 처음 이 기사가 났을 때 뭐 어디 신림동 근처에서
나이 많은 서울대 교수가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데 1심에서 징역 25년. 와, 이분은 망했네. 이제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근데 이분이 무슨 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 간호를 하는데 아내분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칼로. 야. 그래도 서울대 교수쯤이면 뭐 어느 과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나름 학자 아닙니까? 제자도 있고. 근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저라면 제가 정말 엄청난 지병이 있고 아내를 괴롭힌다면 저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사라질 겁니다. 남한테 괴로움을 안 주고. 사람마다 유형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자식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고 배우자를 베껴 먹어야 되고 나는 끝까지 살아야 되고 가상을 탕진하더라도 최신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도 폐를 안 끼치려고 조용히 그냥 알아서 처신하는 분이 있고 안타깝네요. 토니 스타크님이 공복이 114 심각한 건 아니지만 한 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젊은이라면서요. 그러면 100보다 낮아야죠. 아버지 가족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혈당 관리해야 합니다. 그걸 붙이세요. 그렇게 24시간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 장비가 피부에 붙이는 거. 그러면 내가 뭘 할 때 혈당이 뛰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프리지아님, 꽃 이름인데 가슴에 작은 혹이 여럿 있고 괜찮습니다. 네, 이게 유방의 혹도 거의 한 90%는 내버려둬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유방암과 밀접한 혹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진상 선생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신경과 정진상 일러스트 에세이님. 저희 비욘드에도 여러 번 나오셨고 병원 이름이 아마 정진상 신경과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행님. 당연하죠. 암 환자들일수록 면역이 떨어지니까 대상포진과 폐렴을 필수로 맞아야죠. 네, 뭐 주의사항 없고요. 둘 다 맞으십시오. 김수기 님이 NMN 비타민 글루타치온 생기가 나고 활력이 생겼다. 신기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더라도 제가 뭐 폐수술 받고 뭐 이제 저도 곧 나이 60인데 제가 상태가 좋거든요, 지금. 밥도 뭐 특별한 걸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 2끼만 먹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영양제의 도움을 100%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몸으로 느끼고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끼고 굉장히 젊어 보인다. 활기 있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 더운데 여러분 저 요즘은 제가 전기 자전거를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제 온전히 다리 힘으로 뭐 한 8, 90km를 이 더운 날씨에도 끄떡없이 다녀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NMN,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노화를 억제하고 뭐 이런 것뿐 아니고 요즘은 이제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핫 토픽이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그 ATP라고 하는 모든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같은 세포 내 소기관인데 여기에 도움을 되는 성분들이 다 저거예요. 저것들이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는가? 미토콘드리아를 액티베이션 하더라. 그래서 뭘 하더라도 좀 기운이 나게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수명이 줄죠, 화이트데이님. 네, 그거를 왜 물어보실까요? 히알루론산의 입속이, 히알루론산이 아무튼 몸 안의 수분을 잡아당기니까 뭐 자기 분자량이 몇만 배를 잡아당긴대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고
이렇게 안구 건조나 아니면 그 입마름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요것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으로 복지부에서 검진 지침을 바꿨어요. 10년 만에. 근데 사실 이게 늦은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위암을 조기 발견할 때 옛날에는 조영술 혹은 내시경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아예 조영술은 하지 말라. 내시경을 하라. 이렇게 수정이 됐다는 거죠. 요거는 진작 바뀌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뭐 20, 30년 전부터 뭐 학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근데 이제 이게 참 또 조영술을 하는 의사들 또 진료 수익하고도 아무튼 관련이 있고 좀 늦었어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조영술은 부정확합니다. 이렇게 조영제 먹고 이렇게 누워서 엑스레이 쪄갖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내시경은 직접 넣어갖고 눈으로 보니까 모양이나 색깔을 직접 보는데 조영술은 뭐 이렇게 혹이나 패인 거를 간접적으로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조영술은 또 하나의 단점이 저게 엑스레이니까 방사선에 노출이 돼야 돼요. 저것도 꽤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조영술 하다가 뭐 이상한 게 나오면 확진을 위해서 또 내시경을 해야 돼. 그럴 바에 그냥 내시경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우리 홍쇼 팬 여러분들께만이라도 당부합니다. 네, 조영술 하지 마십시오. 위도 그렇고 저기는 빠졌지만 대장도 마찬가지죠. 위, 대장, 조영술은 넌센스예요. 무조건 둘 다 내시경.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미숙님, 말기암이시면 아버님이 진통제를 드셔야 돼요. 오히려 안 먹으면 더 오래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진통제를 쓰십시오. 아니,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통증을 참아요? 참을 가치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암성 통증은 보통 사람의 100배, 200배 엄청난 양의 몰핀을 써도 중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몸을 참 신기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파가지고 쓰면 중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SH님, 옛날에는 발바닥에 점 생기면 요거 피부암이다 그랬는데 요즘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요거는 좀 미용이 아닌 질병을 주로 보는 피부과 의사를, 그러니까 대학병원 아니면 함익병원 선생님 찾아가야겠네요. 영양제는 초롱초롱님 관절 쪽에 콘드로이친 도움되고요. 아니면 요새 새로 나온 게 훨씬 더 강력한 또 뭐 성분이 나온 게 나중에 또 떠오르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니까 결혼하거나 뭐 사귈 때는 다 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평판을 들어라. 나는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주변의 평판은 몇 년 동안 사람을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한텐 유난히 잘하는데 나보다 권력 관계가 약한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경비 아저씨, 식당의 웨이터, 뭐 직장의 후배, 뭐 이런 사람을 너무 갈구는 사람, 별거 아닌 걸로 이런 사람은 아무튼 땡이에요. 네. 다양하게 뭐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뭐 나시스트 또는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다 관여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김서율님, 아유 어머니가 저거는 저 심장 검사를 해야죠. 뭐 그냥 심전도는 안 되고요. 이렇게 뛰면서 하는 거 좀 해야 될 거예요. 운동부하 검사라 그러죠. 그리고 아마 초음파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유전소인이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요게 얼마 전에 발표한 전공의 모집 결과예요.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뽑았는데, 근데 보십시오. 지금 비율이 59.1%예요. 그러니까 40%가 미달이에요. 40%가 다 차도 될까 말까인데, 왜냐하면 이게 인원을 증원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 증원대로 뽑은 건데도 지금 40%가 어디로 샜어요. 아무튼 어디로 안 돌아오고 어디로 샜어요. 참. 그리고 지금 결과를 보면 미달과가 너무 많아요. 내과 보십시오. 내과도 지금 비율이 64%만 차고 35%는 결혼이란 거 아닙니까? 필수 진료과인데. 산부인과 48%밖에 안 되네요. 절반이나 미달이고, 제일 위험한 게 소아청소년과 보십시오. 13.4%예요. 지금 의사가 10명이 필요한데 1명만 들어온 거예요. 9명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는 이거 정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아기들 낳으면 애들 아프면 어딜 가죠?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네, 프로테오글리칸입니다. 푸른 보석님, 관절에.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개별 인정을 받았죠. 임상을 했더니 관절에 정말 도움이 된다. 저도 프로테오글리칸을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게 뭐 어깨 아프거나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 또 잘못하면 또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하게 관절 성분을 이렇게 복구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아니 왜냐하면 약이 아니니까 푸드니까. 네이버님이 간혈관종 13cm 좀 크네요. 저는 복강경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크기가 너무 커요.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필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게 뭐 지역 공공의과대학을 짓고 뭐 거기 나온 애들은 반드시 그 지역사회에서 뭐 10년을 일하게 하고 그거 다른 나라에서도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고 마지못해 할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근데 의과대 학생들 가운데 어린애들을 좋아하는 의사가 있다니까. 예를 들면 하위병 선생 같은 경우도 소아과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좋아서. 근데 그 사명감이 있어서 옛날에는 소아과를 했던 의사들이 지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돈을 못 벌고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너무 의료사고가 많고 조금만 잘못되면 막 엄마들이 막 항의하고 소송 걸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요즘 무슨 뭐 어디 신안인가 근로 공무원을 파견을 보냈더니 다 공무원을 때려쳤다면서요. 젊은이들이. 난 섬에 가서 일 안 해.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내가 내 직장을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강제로 너 임마 너 소아과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또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그 사람들 수가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소아과 가면 뭐 500원, 1000원 내잖아요. 물론 뭐 건보공단에서 돌아가는 건 있지만 환자 본인 부담금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의사를 진짜 너무 하찮아. 아, 이거 뭐 몇천 원짜리 인생이네. 뭐 예를 들면 그런 비하냐? 아니, 내 자녀의 생명을, 건강을 치료해 주는데. 그러니 국가나 사회가 이런 3D 일을 하는 의사도 막 빽빽 우는 어린애들 혈관도 안 나고 이 치료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명감으로 해준다면 그게 그냥 고마운 거죠. 그러면 수가를 10배 올려야죠. 뭐 10% 올렸다? 택도 없어요. 워낙 지금 기본 수가가 낮아서. 한 10배 올려야죠. 다른 데 좀 아낍시다. 딴 데 아낄 때 많잖아요. 쓸데없이 뭐 MRI 찍어주고 뭐.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에 소송이 걸리면 공적인 부조로 일종의 보험이죠. 그걸로 해결해야지 개별 병원 보고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뭐 한 5년 열심히 해서 돈을 뭐 한 1억을 모아도 단 한 번 사고 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까로토니님이 저는 어떤 운동화 했냐? 저는 자전거에 요새 꽂혀서 매일 자전거를 탑니다. 매일 아무튼. 그래갖고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은 당연하고 서울은 저 위에 뭐 북한산부터 저쪽 일산, 김포, 심지어 강화도 아래쪽으로는 평택까지도 제가 내려간 적이 있고요. 충주도 가고 원주도 가고 춘천도 가고 완전히 그냥 이 대한민국 4분의 1은 다 제 관할입니다. 굳이 제가 그래서 차를 별로 몰아본 적이 없어요. 배낭 메고 뭐 이렇게 카메라 싣고 음악 듣고 가다가 개울물에 물 담그고 그늘진데 이렇게 헬멧을 쓴 채로 누우면 이게 베개가 되거든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탁 자고 돈도 한 푼도 안 들고 자전거를 비싼 걸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100만 원짜리예요. 물론 100만 원도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좀 탄다는 사람들 다 1000만 원, 2000만 원도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러면 뭐 굉장히 가볍다고 하는데 가벼워봤자 2, 3kg예요. 2, 3kg 드는데 아무 문제 안 들거든요. 비싸봤자 뭐 어디 긁힐까 뭐 도난당할까 걱정만 되고. 자전거는 아무튼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자전거가 사고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막 속도를 결례를 무릅쓰고 달리는 좀 매너 없는 인간들이 좀 있어갖고 이 헬멧은 반드시 써야 되고 사각지대는 속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 우회전하거나 뭐 이런 데는 차에 끼어서 죽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무튼 찾길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요 안전수칙만 지키면 자전거는 모든 운동 효과를 누리면서 제가 덤으로 얻는 건 경치를 막 구경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배제크님 맞습니다. 비타민 D를 주사로 맞는 건 넌센스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요것도 이제 네이처인가 셀인가 잡지에 나온 거죠.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노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는 지표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주름이 있다, 뭐 외모로 평가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이제 세포에서 일종의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DNA의 변성이 생기거든요. 약간의 후성 유전 비상,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거를 객관적으로 잴 수가 있어요. 숫자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마다 다르다, 노화 지도가.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빨리 나이가 드는 건 1등이 망막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하죠. 망막.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망막 변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당뇨 환자들은 망막 병증이 그렇게 많고 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망막이 빨리 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첫째, 혈당을 관리하라. 혈당이 올라가면 망막에 독약입니다. 망막이 먼저 망가져요. 막 CP질이 뻥뻥 터지고 엉망이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선글라스를 껴라. 무조건 껴라. 어릴 때부터 껴라. 그래서 단 10%라도 자외선을 줄여주면 망막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여러분 선글라스를 뭐 때문에 끼는 게 아니고요. 이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인체의 장기 가운데 가장 빨리 늙는 부위는 이 인간의 망막이다. 가장 덜 늙는 장기는 어딜까요? 자궁 경부라 그러네요. 그래서 참 신기해. 자궁 경부는 왜 늙지 않을까? 우리 몸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의미심장합니다. 여성의 자궁 경부가 늙지 않고 있음으로써 진화 인류학적으로 인류가 얻는 이익이 뭘까? 생식의학적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남성의 성적인 쾌락 때문인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망막이 빨리 늙는다.
네. 미국은 의사가 돈을 잘 번다고 줄리킴 님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이고, 네. 김경아 님이 저는 그냥 에스더 몰에 있는 거 이것저것 먹고 있습니다. 복숭아 님이 50대 골다공증으로 주사 프로리아 맞고 계시구나. 권위자람 너무 많죠, 골다공증. 내분비내과를 찾으세요. 뭐 산부인과도 좋은데 내분비내과 임승길 선생이라고 은퇴하셔갖고 저 어디 저 평촌인가 어디 쪽에 개업한 걸로 알고 임승길 그분 아주 뭐 신화적인 분이죠. 네, YS님 드셔도 글루타치온 NM은 아무 상관없고요. 자, 또 슬라이드가 있던가요? 아, 이거 뭐, 네, 이거 넘어가자. 아무튼 뭐 원청과 뭐 하청 간에 임금 차이가 나고 또 뭐 비슷한 거겠네. 또 뭔가요? 슬라이드. 네. 요거는 뭔가요? 아,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선이 레저보트를 들이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너무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텐션이 높아서 조금만 뭐 해도 칼로 찌르거나 사실 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도 바다에서 어디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데가 있나 봐요. 낚시배가 와서 낚시를 하는데 어선이 야 우리 여기 물고기 잡고 니네는 놀러 왔지만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다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니까 어선이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근데 배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큰일 나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예민해졌구나. 과민하구나. 분노가 끝모르게 치솟고 있구나.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늘 당부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얘기를 좀 할까봐. 뭐 간혹 이제 남자들 들어가는 커뮤니티,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니까 뭐 남자, 여자, 뭐 진보, 보수 다 들어가서 봅니다. 보는데 참 신기한 현상 중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커뮤니티가 꽤 있어요. 뭐 이름을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뭐 누구 잘 죽였다 뭐. 그럼 내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 막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이래갖고 이제 이게 뭐야 임마 하고 이제 갑질을 했나 봐요. 무례하게. 이 사람이 못 참고 집에 가서 칼 갖고 와서 막 난도질해서 죽였다. 근데 그걸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를 벌이고 통쾌해요. 야, 진짜. 옛날에 서울 강서구의 남궁희 선생 응급실에 잘생긴 남자애가 키가 한 1m 90 가까이 되는 건장한 애가 온몸에 칼이 찔려갖고 피가 막 철썩. 필사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살고 죽었다. 그래서 글을 올렸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PC방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인데 PC방에 놀러온 어떤 남자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얘가 덩치가 세니까 이제 까불지 마 임마 그냥 눌렀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꼭지가 돌아갔고 집에 갖고 와서 칼 들고 그냥 막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경기도 어디 모텔 직원인데 모텔에 투숙한 남자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덩치도 크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잠자고 있을 때 그냥 토막을 내서 버렸대나 뭐 끔찍하죠,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익명 소사이어티에서는 저렇게 무례한 놈은 저렇게 응징을 해야 된다 뭐 이러고 난리네요. 아무튼 근데 둘 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쨌거나 요즘 같은 때는 상호 예의를 지키고 그래야 합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요새 젊은 애들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나이 많다고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봉변당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좁은 길이 있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은 이렇게 걸어와요, 한가운데를. 아니, 서로 옆으로 좀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에 무슨 나이가 많다고 이건 내 길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보더라도 안타깝더라고요.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나이가 젊어도 성인이면 존중을 해야죠. 경어체를 써주고 야, 야 이렇게 반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런,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나요. 진짜로 큰일 나요. 죽을 수 있어요, 진짜. 뭐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예민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상호 존중하고, 솔직히 뭐 무력 앞에 장사 있나요? 뭐 이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왜 저 경북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거기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가 이제 학교의 선생님을 은퇴하고 나이가 지긋한 분이에요. 그냥 아주 올고준 분이죠. 그 돈 되는 건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서 그런지 아무튼 거기를 매일 이렇게 지키면서 경비하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무리하게 굴어서 야단을 쳤는데 어떻게 됐냐? 끔찍합니다. 그 선생님 나이가 뭐 한 7, 80대인 분을 이놈이 저 빨가벗겨갖고 끈으로 다 결박을 한 다음에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만행이 있습니까? 끔찍하죠. 근데 뭐, 나쁜 놈이 무력을 쓰겠다는데 나이로 그게 대항이 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아무튼 그런 놈은 감옥에 가두고 뭐 엄벌 쳐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도 조심해야, 나이 든 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을 좀 존중해줘도 해야 한다. 피카츄님, 내 질문 편하게 하십시오. 왁구님이 무릎이 저 허벅지 5cm 크기 있다. 5cm면 너무 큰데요. 떼는 게 좋겠습니다. 저라면 5cm면 커요. 그거는 내버려두면 탈이 나요. 뭐 암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저는 성형외과에서 떼는 게 흉터가 좀 덜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뼈나 관절은 정형외과인데 이렇게 그 근육이나 연부 조직, 피부 건드리는 거 성형외과 하는 게. 초코님이 또 무슨 질문 주셨나. 필름 형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네, 상담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루테인, 지아잔틴, 프로테오글리칸 전부 다 푸드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효모나 식물에서 추출한 거고 기존 약들하고 화학적으로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생존다리님, 저 살림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세요? 가족들 외에는 아예 안 만난다. 그 사르트르가 얘기했죠. 유명한 얘기. 타자야말로 지옥이다.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소중하면 남의 가족도 소중한 거잖아요. 내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남의 강아지도 귀여운 거고 왜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악해지는 건 기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뭔가 나의 쾌락을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인드가 지금 다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을 존중할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바깥이 그럴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더 돈독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합니다. 네, 대장 점막 내암은 큰 병인가요? 네, 저는 그냥 일종의 폴립으로 보고요, 세로지아님. 아직 대장의 영기암 단계는 의학적으로 분류는 안 되는데, 폴립에서 약간의 정구 암병번 나왔다. 이거는 그냥 떼면 다른 추가 치료가 필요 없고 완치가 되는 겁니다. 테넨바움님, 반갑네요. 피카츄님이 왼쪽 손목, 금가고.
저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손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를 찾으십시오. 손을 전문으로 하는 저 예손병원이라고 잘합니다. 예손병원, 예손. 그리고 대구의 W병원, 거기도 유명한 데죠. 예손병원, 손 수술 잘. 네. 프리지아님, 리포존 글루타치온 당뇨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준희 님이 손목 건초염으로, 아이고. 아니, 근데, 스테로이드를 좀 오래 드셨네. 글쎄, 설마 매일 드시진 않았을 것 같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지금 얘기하신 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끊을 때 확 끊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끊어야 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거를 글쎄 얼마나 심했길래 3개월이나 스테로이드를 대개는 소염제로 쓰는데 병원을 바꿔보십시오.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뭐 요즘은 의사들도 아무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특별한 주제 없이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주 방송인데 그래도 뭐 행복합니다. 홍쇼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이제 며칠 있다가 지금 US 오픈 테니스를 하는구나.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조코비치 대단하죠. 정말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열 몇 살 어린 후배들하고 4강전 오늘 아마 준결승하면 이제 그 알카라스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이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US 오픈. 그리고 이제 저는 목요일 날 인사이트 인터뷰 하려고 합니다. 인사이트 인터뷰를 옛날 제주에서 했는데 이제 서울에 제가 있으니까 또 대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자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저 치매네. 그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를 지낸 분인데 목요일 날 밤에 제가 모시고 노화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노화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목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인가? 예. 또 아무튼 인사이트 인터뷰로 여러분 뵈려고 하고 다음 주 홍쇼는 제가 제주도에 짧게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주에서 여러분과 만나 뵈려고 합니다. 네, 박현진님 미안합니다. 네, 필름제라 떠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름이든 타블렛이든 캡슐이든 안에 성분이 푸드란 얘기입니다. 푸드. 그러니까 이제 식물 안에 들어있는 게 추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약은 케미칼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충돌할 이유가 없다. 네. NMN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푸드기 때문에 뭐 어떤 수술이나 어떤 질병으로 어떤 약을 드시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뭐 의사분들에게 물어봐도 의사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 뭐 아주 커팅 엣지한 테크놀로지고 뭐 지금 막 연구가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금요일 날 찾아뵙는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비욘디가 20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가 예전 같지 않아서 트래픽이 많이 떨어지고 수익도 감소하고 있고요.
진입 장벽이 좀 낮아져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그 레드오션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고 요즘은 볼 것도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욘디는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어쨌거나 한국의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을 가능하면 많이 모셔서 인공지능으로도 부족한, 사실 인공지능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요. 뭐 자료를 액세스해서 또 뽑아내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허점이 꽤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인공지능이. 자율주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율주행이 99%가 해결이 됐는데 왜 이게 상용화가 잘 안 되냐? 1%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면은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터무니없이 1%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막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지난한 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과서나 논문에 접근을 해서 조합을 해서 그럴듯하게 말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게 맞춤형으로 대가의 통찰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결론은 제가 아는 한 우리 당대에는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런 건 결국 사람 손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저희 비욘디가 물론 이제 그 한 사람만 놓고 쭉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가 좀 발전하면 어떤 분의 좀 조금 더 디테일 검사 결과나 뭐 심지어는 영상도, 뭐 저희가 돈을 받고 하면 뭐 불법적인 원격 진료는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뭐 봉사 차원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 뭐 췌장암만 하더라도 뭐 수백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예, 그런 뭐 폐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의 복잡다단한 예들을 저희가 잘 오거나이즈해서 보여드리면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비욘디가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저희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조코비치가 캐니언 춤까지 췄나요? 조코비치가 세르비아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더 월드스타가 되는데 이상하게 미움을 받더라고. 옛날에 저 스위스의 저 누굽니까? 페더러나 뭐 스페인의 나달에 비해서 관중들이 노골적으로 구박을 해요. 그래 좀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또 해갖고 이제 지금은 커리어가 더 훌륭하죠.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으니까요. 네, 집사람은 그러게요, KM님. 뭐 여전히 그냥 집에 누워 있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밥 먹자 해서 어디지 뭐 삼원 같은 데 뭐 가자 그랬는데도 만나기 한 2-3시간 전에 나 가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누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꼼짝하기 싫은가 봐요. 잘 치료해야죠, 아무튼. 네. 오케이. 네. 아이 발바닥 점은요, 함익병 선생님한테 가세요. 질병을 치료하는, 아니면 저쪽 잠실의 홍피부과의 이건홍 선생이가 젊은 의사인데, 그 사람 괜찮더라고요. 아니면 분당에, 저희 많이 도와준 박준홍. 그분도 질병 많이 보니까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늦어서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만 받을게요. 하늘님이 70대니까 디스크 제거 수술 자꾸 아프다. 눈에 보이는 걸 제거해도 옆에 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통 소염제를 아낌없이 먹어야 돼요. 조금 센 걸로 드세요. 조금 강한 진통제를 먹고, 그 다음에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조금 아파도 참고 조금씩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2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닥에 앉으면 안 돼요. 의자에 앉아야 되고, 절대로 허리 구부리면 안 되고요.
디스크 환자는 무조건 허리를 가나마 이렇게 좀 어색하더라도 펴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네, 네, 오르세님도 우울증 약을 드시기 시작을 했구나.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시지요. 발목 수술, 요것도 저희 라울님 비욘디에 발목 한번 쳐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아이고, 이게 죄송한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위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살기가 좀 퍽퍽하고 어려운 거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같은 땅에 수백만 수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전쟁도 없고 굶주리지도 않고 또 전 세계인에게 칭송받는 케이팝의 나라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어쨌거나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고요. 그리고 치안도 안정돼 있고 총기 사용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국민들도 뭐 아까 얘기한 뭐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 다 빠릿빠릿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을 거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IT 경쟁력은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더 견고해질 거다.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렇게 지금 서방 진영에서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이런 거를 척척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싼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위기를 잘 이긴다면 또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아끼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돈을 안 쓰면 되죠, 뭐. 그리고 욕심을 안 내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건강을 챙기고 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괜히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기당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점. 이게 뭐 다 우리 선배님들도 허다하실 텐데 제가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홍해걸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저 마스코트는 아마 겨울인 것 같아요. 나 지금 겨울이가 보고 싶어서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오늘 막 그 제 동창 만나고 또 서울 대공원 가고 막 해서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안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